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오늘 목요일 시장 우리 지수도 흐름도 좋습니다. 양시장 지금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나 힘이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힘을 받쳐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흐름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흐름일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체크해봐야 할 이슈는 어떻게 될지 그 이슈와 관련된 급등할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대박쇼 함께 하시다가요. 임상현 전문가님의 수익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가 방송 말미에 공개해드릴 대박 종목, 이 매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목요일 시장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까지 하락하는 흐름 안에서 이번 주 후반부쯤이면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역시나 또 이렇게 반등에 예.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900선 예. 정말 목전에 앞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의 오전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1차적으로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어떤 선물, 현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수 기조가 아니지만은 기관의 이제 매수 기조고, 그다음에 선물에 대해서는 9천 계약 정도 이제 매수 기조가 완연한 부분들 해당이 되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오늘 왕성하게 이제 유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매수 부분들 물론 외국인이 어떤 현물에 대해서도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이제 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지난 한 3일 동안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투매가 됐고 단기 투매가 됐고 이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던 현재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투매가 일어났지만은 장이 돌아서면은 그 테마가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어떤 성장 테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테마가 계속 그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8월 중순에 저점을 형성했고 이번에도 9월 중순 정도 현재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쌍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점과 저점의 주기,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걸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의 주기가 20일 주기이기 때문에 거의 쌍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선물 옵션 만기일 부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부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부분들이 조만간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특별한 어떤 이상이 없는 한 계속해서 9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휴 기간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들은 힘들겠지만은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들이 4분기에 어떤 그 현재 추세 전환, 현재 흑자 전환의 가능성, 적착 축소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쯤 또 내년 초가 되면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4분기 부분들이 현재 카운팅이 된다면은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추석 연휴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수급은 약간 불안정하지만은 잘 버텨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선도적인 움직임, 어떤 테마들은 또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한번 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안에서 불확실성으로 여기던 요소들이 좀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도체 업황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승세, 시장이 더 잘 버텨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전략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시장 오늘 다소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두드러졌을까?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엔젠바이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이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오전장 장중에 상한가 기록해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PCL입니다.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 급등해주면서 선암 역시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세 가지 핫상한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흐름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집중할 종목을 꼽아봐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베스트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저희가 뜨겁게 올라와준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선암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선암입니다. 예. 네, 초전도체가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예. 사실 이제 좀 끝났나 싶었던 이슈였는데 오늘 정말 관련주가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선암 그럼 어떤 측면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선암은 네. 급등한 부분들이 이유가 오늘 국토부에서 하이퍼 튜브에 대해서 현재 10월에 열리는데 예비 타당성의 어떤 그 타당성 조사 부분들의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급등을 해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초전도 학회에서 국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현재 뭐 주최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빙해서 하는 부분인데, 초전도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 국회 토론회가 19일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음 주가 초까지도 강세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했던 논문, 국내에서는 재현한 결과 현재 가짜일 확률이 많다,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 결론이 내려졌지만은 지금 APL 머티리얼즈의 논문이 투고가 됐는데 계속 심사 중에 있고 의견 제출서까지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의견 제출서 연락은 거의 마지막 출판 전 단계에 보통 내리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논문에서는 실제 논문 재현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문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타당성,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통해서 자문기관을 통해서 검증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샘플은 실제 현재 미국의 현재 아르곤 샘플은 실제 있고, 그다음에 재현 실험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 아르곤 연구에서 처방막까지 실제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어떤 부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전의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LK999가 맞다는 그런 어떤 그 분석을 한 논문이 현재 미국 APL의 양대 산맥인 다른 어떤 그 물리학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LK999의 논문이 맞다는 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전의 반전이 펼쳐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반전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연구소에서 그걸 보고서 다시 한번 부정하는 그런 반전의 반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특허 부분들이 이제 최종 심사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면적으로는 제가 학회 간의 학파 간의 헤게모니 쟁탈권도 암암리에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일단 뭐 APL 머티리얼즈 통과된다 안 된다 뭐 장담을 할 수 없지만은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통과될 확률이 많고, 또 서남이라는 종목은 현재 초전도 이게 그 조온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무관하게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가운데 서남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초전도제 테마가 전반적으로 이슈인데 그 안에서 서남이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42%로 좀 상승세가 강력한데,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오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오전장을 뜨겁게 달궈준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을 챙겨봐야 할까요? 이 오후장 인기주는 물론이고 오늘 집중하셔야 할 이슈,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까지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하셔서 가격 전략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함께 이 대박 종목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강력한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텔레칩스하고 파워로직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와 파워로직스를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먼저 텔레칩스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 첫 번째 주에 금메달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AS로 잡아드렸던 이미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또 한 번 집중하면 좋은 종목일까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텔레칩스에 대해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차 부품, 이게 이제 빅뱅이 되는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테슬라의 도적 컴퓨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도적 컴퓨터에 대한 어떤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적 컴퓨터는 그 전체 어떤 그 개별 현재 자율주행차를 컨트롤하는 이제 메인 컴퓨터를 이제 말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인공지능에 이제 특화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율주행을 이제 고도화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가고 민감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텔레칩스가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제 그제 장이 안 좋아서 현재 크게 올라가다가 급락이 좀 됐지만은, 또 장이 좋으면은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텔레칩스가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다가 안착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물론 여기서 현재 뭐 기간 조정이 뭐 등락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지만은, 이격 조정이 계속해서 되면 될수록 21선을 맞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매매 공방이 한 일주일 정도 뭐 지나면은 21선이 뭐 거의 터치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재돌파 어떤 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강력하게 보여줬던 어떤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텔레칩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5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텔레칩스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켜보고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많은 폭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힘이 있을 것 같다,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오늘 오후장에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파워로직스 잡아주셨는데요.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사실 오늘 이 초전도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파워로직스는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파워로직스는 이제 퀀텀 연구소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펀드 부분의 어떤 2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게 올랐는데 그동안에 뭐 상당히 다 원 바닥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로직스가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업 자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2차 전지 보호회로 쪽 부분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 이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자율주행이 이제 강화될수록 어떤 인식 센서로서의 이제 카메라 모듈도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신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2차 전지의 쪽,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배터리 이제 팩에 들어가는 이제 보호회로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는 그동안에 스마트폰에서 현재 2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보호회로 관련된 노하우,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 노하우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이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그 이번에 이제 초전도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초전도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왜 그러냐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이제 상한가 한 번 정도 실현이 됐던 위치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다만 오늘 올라간 것은 그러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뭐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요인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전개가 좀 되죠.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정확하게 오늘 올라간 것이 이렇게 글로 써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렇다고만 알고 있지, 또 다른 이슈가 돼서 급등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이런 밸류에이션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초전도를 무시하고 다른 걸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이제 테마를 접근할 때는 테마이긴 이지만은 다른 밸류에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좋고, 그 테마가 죽더라 할지라도 다른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현재 파워로직스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5장 인기주 종목은 바로 파워로직스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 초전도체 테마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다른 밸류에이션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재료가 좀 풍부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충분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의 이슈,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슈 만나보기 앞서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된 급등할 종목, 대박 종목으로 선정해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오늘도 자율주행 이슈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해서 그 이슈를 체크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로보택시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상용화로 열리는 로보택시의 시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저희가 미리 공부해 보면서 관련 종목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로보택시입니다. 예. 사실 그 말로만 들어도 좀 생소한 소재이고 미래 이야기로 좀 느껴지는데 이건 예.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네. 로보택시 상용화가 되지 그렇죠. 않았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가더라도 상용화 택시가 현재 뭐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타고 아무나 요금을 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주행에서 상용화가 됐을 때 가장 현재 수혜주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쪽에 이제 센서 부분이 가장 처음에 어떤 그 인식 센서가 제일 중요하죠. 이걸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판단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제어 장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그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주행 센서 분야인데 이케 이야기 때 했다시피 전방 분야에 가까운 부분들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 그다음에 전방 분야의 이제 몸 분야 어떤 그 초록색 부분으로 현재 표시했는데 이게 이제 라이다 쪽에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라이다 쪽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전방 사방으로 쪽 살색으로 된 서라운드 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카메라 모듈 쪽에 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초음파 센서라든가 내부 쪽으로 그 내부 초음파 센서 근접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센서 부분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 센서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 장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율주행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갔을 때 이런 그 서라운드 후방, 전방, 인캐빈 안에 졸음운전하는가 감시까지 하는 부분까지도 계속 카메라가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이 뭐 12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의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는 8개밖에 안 됩니다. 딱 카메라만 현재 순상 카메라만 되고 있고 나머지 차종 기종 같은 경우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 GM이 인수한 크루즈 같은 경우는 40개의 어떤 센서가 있고 엔비디아는 26개 굉장히 많은 센서가 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고성능, 고화질 쪽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카메라 모듈도 현재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고 라이다나 레이더 이쪽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라이다나 레이더 부분의 어떤 수혜주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뀌었을 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관련된 현재 뭐 전자장치, 반도체 칩은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이걸 통합해서 모든 것을 제어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제어되기 때문에 마지막 전국적으로는 현재 ECU 개념으로 해서 중앙 어떤 통제 장치 부분들이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가 변화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에 대한 부분을 전체 통솔을 하는 어떤 이제 현재 OS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OS가 모든 자율주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OS 부분들을 통솔하는 부분 소프트웨어 쪽이 다시 한번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현재 소프트웨어 이거를 이제 구독 서비스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 FSD 이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게끔 돼 있죠. 차를 산다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안 줍니까? 아니 구독을 하세요. 해야만이 이걸 장착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 방식인데
프린터 잉크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AS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잉크 사세요 하잖아요. 계속 사서 쓴다는 이야기가 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재 테슬라 부분들은 완벽한 자율주행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게 되면은 다른 차에서도 이게 납품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로 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프린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거의 잉크젯 프린터는 거의 공짜다시피 하고 실제는 뭡니까? 잉크 파는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하고 거의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되고 뭐 하게 되면은 차값은 거의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가 개념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예요?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뭐 하니까 매달 요금을 받는 어떤 부분, 매달 10만 원씩이나 20만 원씩 계속 받는 거죠. 뭐 이런 쪽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가능하게는 OS 체제 부분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구글이 연대해서 OS 하는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구글 연대에서 참여하는 어떤 업체도 있고, 독자적으로 테슬라처럼 독자적으로 만든 부분들, 현대 기아차도 만들고 있고, 애플도 만들고 있고, 이런 독자 OS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OS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어떤 서비스 부분들이 열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뭐 나는 전기차만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 뭐 그런 거 인식 센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하겠다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테슬라를 다시 봐야 된다. 인공지능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그 로봇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로봇도 자율주행에서 들어갔던 그런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는 로봇 회사,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회사 거기서 현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런 회사로 또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로봇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 그런 부분들의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에서 테슬라는 유일하게 카메라만 고집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하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고 물론 보조로 좀 레이더를 택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악천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택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웨이모로 비롯해서 대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현재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뭐 초음파까지 있는 센서는 다 때려 박는. 왜냐하면은 사소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또 결정적으로 또 추가로 차이가 나는 거 뭐냐? 라이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고정밀 지도 아래 선행적인 자율주행 학습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테슬라는 그게 아니라 오직 카메라, 사람의 눈 경험, 뭐 고정밀 지도 필요 없이 현실 세계의 자율주행에 대한 시행착오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많은 어떤 그 센서들에 대한 데이터 값이 다 다릅니다. 이걸 인공지능 학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카메라 하나만 되면은 그 현재 파일이 같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실 세계 학습이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디더라도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이제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 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백업을 받는 개별 전기차 그다음에 중앙 통제 장치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받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모든 데이터를 다 취합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테슬라 운행 못한다. 왜? 스파이처럼 정보 취합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운전자가 경험한 학습을 자율주행의 경험한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이제 시뮬레이션화한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 이 실생활 돌아다니면서 뭐 가정집 방문부터 해서 모든 뭐 것까지 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이제 데이터로 백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테슬라의 그 어떤 부분들, 그 전략 마스터가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아직 예를 들면은 뭐 10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에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현재 지금 캘리포니아 그래서 지금에 있고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포함된 지역 여기서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도 운행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상용화를 앞당긴 것은 GM에서도 GM이 인수한 크루즈 택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고 실제 최근에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현재 크루즈하고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막 돌아다닙니다. 뭐 사고도 일으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고율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70%가 더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될수록 현재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대차는 가만히 있느냐 그러지 않고 현대차하고 이제 모셔널 부분하고 미국이 합작해서 또 우버하고 리프트하고 협력을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실제 로보택시를 운영합니다. 아이오닉 5 유명한 부분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실증 테스트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로보택시를 못 하느냐 하면은 난리가 나죠. 노조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로보택시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버스도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화물차도 자율주행 해야 되고 일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주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해외에서만 지금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 4단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부분들은 다른 이제 바이두에서도 이제 베이징에서 허가를 내서 자율주행 택시 앞으로가 운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강남역, 뭐 청계천은 그 택시, 뭡니까? 강남역 부분에서만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충격적인 것은 GM에서는 앞으로 조만간 핸들하고 페달도 없는 딱 이것만 기계만 있는 걸로 딱 지금 승인이 임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PBV였던 시대가 열리게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게 실현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산업, 노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엉키기 때문에 그 난관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상 뭐 존재를 하게 되죠. 테슬라도 로보택시를 조만간 하게 되는 거죠. 로보택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도 필요 없고 사람 한 명이나 두 명을 타기 때문에 소형 자동차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부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차를 탔습니다. 샀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만 하면 비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해? 너 돌아다니 돈 벌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은 5억이 있으면은 자율주행 그 택시 내가 그 열대를 사서 이렇게 돌리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앞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최종적인 핵심은 로보택시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빅뱅의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결국은 현재 자율주행 핸들이 없어지면서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통신 이런 부분도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최근에 통신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종목 반도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돼서 됩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열리게 되는 로보택시 어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는 카메라 센서, 그다음에 인식 센서, 라이다, 레이더 이런 것들이 가장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 뭐냐? 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좀 공개를 하기로 하고요. 현재 오늘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 포커스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다소 미래 이야기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기술이었는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다가올 이슈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저희와 함께 종목으로 대비해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달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00%대 달성률로 명예전당에 등극한 종목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예전당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에 엄청난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종목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5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드렸던 다른 매달 종목도 성적이 좋습니다. 이 어떤 종목이 명예전당에 입성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정말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체크해볼 종목, 이 명예전당 후보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은 바로 피델릭스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5일에 제공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기점으로 72.61%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여져서 어떻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피델릭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재료가 확인이 되는데 이 종목 조금 더 가게 될까요? 예.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네. 어떤 그 현재 반도체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뭐 수혜주로 이제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망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자력 갱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투자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밀반독에 불붙게 같지만은 일부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라고 하죠. 계속 물량 공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뭐 인력 스카우트부터 해서 뭐 중고 장비부터 해서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피델릭스는 현재 중국 동신 반도체가 대주주인 어떤 회사입니다. 왜 그러면 한국에 상장했느냐 이렇게 현재 의아하신 분들인데 2000년대 초반에서도 현재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외에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중소형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핸드폰에서도 현재 삼성전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LG전자도 만들고 또 펜텍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중소기업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도태돼서 딱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스마트폰을 만들듯이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는 딱 2회사만 만든 걸로 좀 돼 있지만은 그 전에 현재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현재 인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부분들 또 현재 수혜 부분들로 이제 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에다가 조정을 보이는 하나의 이제 조정의 마디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현재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종목 가운데 피델릭스를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지난 매달 종목을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 매달 종목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들, 급등할 수혜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동메달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동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예, MC넥스입니다.
네, MC넥스가 오늘의 동메달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역시나 또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여겨지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자, 전장용 카메라,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전장용 카메라로 많이 납품이 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되는 업체가 중요하겠죠. 근데 MC넥스는 현재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도 이제 글로벌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유율은 약 7%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대부분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에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1등의 기업이 이제 MC넥스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제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는 오토포커스가 AF가 되고 있고 손떨림 방지 iOS가 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을 뭐 전문으로 생산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현재 전장용으로 맞게끔 기술 개발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생체 인식 모듈 부분에 어떤 카메라 부분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영상 시스템에 들어가는 보안 업체에 들어가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또 지배력이 일차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MC넥스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자율주행 현재 어떻게 보면은 레벨로 진행이 될수록 현재 카메라 모듈 탑재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가 당연히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장은 카메라에 들어가는 어떤 위치, 전후방, 그다음에 깜빡 졸고 있으면은 이걸 차량 내부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제 MC넥스 부분들을 한번 그 차트를 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넥스 잠깐만요. 네. 자, MC넥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21일, 60일선이 수렴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바닥에서 크게 들렀다가 장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골든 크로스가 임박이 되고 있고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정되면은 현재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차트를 약간 늘려보면은 장기 바닥에서 현재 이제 들어올려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MC넥스가 시장 지배력 1등이기 때문에 이제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MC넥스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해당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 1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유망한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은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은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전문가님? 예,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은 바로 나무가입니다. 역시나 또 오늘 이슈, 이 자동 주행화와 관련된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어떤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전장용 카메라가 또 납품이 되는데 이 업체만의 특별한 기술이 3D 현재 3D 토프 방식, 다시 말해서 3D 토프 방식으로 할 수 있는 3D 렌싱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무가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나무가는 현재 일반 카메라도 마찬가지 카메라는 어떤 그 3D 입체 인식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D 카메라는 입체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현재 그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부분이 전부 다 그 자동 포커스가 잡히는 어떤 카메라 기준이 있죠. 다 대부분 3D 토프 방식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3D 토프 방식은 레이저로 쏴서 현재 이걸 반사되는 어떤 굴곡진 형태를 그대로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카메라를 만드는데 독보적 기술력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3D 토프 방식의 기술력 때문에 인텔 부분에서도
지금 협력해서 만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점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3D 토프 방식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현재 청소용 로봇에서도 뭐 진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3D 토프의 방식이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단가, 영업 단가를 다른 업체보다 매우 높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가가 아니라 고단가의 영업 마진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XR 기기도 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3D 토프 방식의 어떤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래서 나무가가 현재 온바닥까지 가지 않고 현재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절반 정도 멈춰주고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나무가를 꼽아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기술력이 탄탄하게 뒷받침된 종목이어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오늘 오후장에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동메달 그리고 은메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금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금메달 종목 방송 중에 공개해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금메달은 어떤 기업이 차지했을까요? 네, 피런티어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은 바로 피런티어입니다.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피런티어는 마찬가지 이제 그 센서 관련된 이제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회사를 보게 되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대주주로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피런티어는 전장용 카메라 제조를 하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부분 보면은 모바일 현재 전장용 카메라의 지적 재산권,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공정 솔루션,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쪽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또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에 관련된 모든 장비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 최종 몰입, 현재 조립, 카메라의 개체차 보정, 라이다 정밀 조립, 그러니까 라이다하고 카메라하고 결합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를 일체를 생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밸류션이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탑 티어 종목 카메라 제조사의 대부분을 납품이 되고 있고 실제 거기서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피런티어가 이에 대한 어떤 장비 쪽으로 밸류에이션이 가장 뛰어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 더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보는 카메라 시대에서 센서, 계측 장비했던 라이다까지 융합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카메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는 기술력을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현재 자율주행 센서 평가 플랫폼도 이렇게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업체하고 협업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어떤 플랫폼 쪽으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센서 평가 플랫폼이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피런티어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가를 가장 현재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돌파를 하려다가 저항 밀리고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들 보여주기 때문에 이격 조정만 진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마지막에 그 플랫폼 어떤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인 퓨런티어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들을 메달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공략하고 싶다,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노란톡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저희가 제공드렸던 이 메달 종목들 가격 전략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로봇택시 확인해봤습니다. 이 자율주행 상용화로 열릴 로봇택시 시대 관련주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초전도체와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 순환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핫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 초전도체 관련주인 선암을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다양한 재료와 함께 이슈까지 힘을 더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이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